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더리움과 디파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은 요 며칠 사이에 좀 가격이 강세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런던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인 걸로 보입니다. 런던 업그레이드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5개 정도의 개선안이 적용이 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특히 EIP1559로 알려져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에 관한 개선안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이 EIP1559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를 측정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개선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채굴자들이 보상을 받는 구조는 이더리움 수수료와 마이닝 리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의 측정 방식이 단순한 그 경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버페이 한다든지 또는 언더페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청한 거래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그리고 적정한 네트워크 수수료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쉬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베이스 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베이스 피는 이 네트워크 체증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프로토콜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이제 팁이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도 남아 있으면서 1559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베이스 피로 사용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소각이 되게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될 경우에 이더의 공급을 줄게 함으로써 이더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EIP1559에 대해서는 저희가 AMA 2탄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꽤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런던 업그레이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시기는 이제 7월 달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테스트넷에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마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면은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테스트넷의 이름인 건데, 테스트넷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름들은 대부분 그 스톡홀름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봐서도 영어 같지가 않고 좀 약간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이 제일 첫 번째 테스트넷에 적용이 되는 게 지난 6월 24일이었고요. 롭스텐이라는 이름의 테스트넷 적용이 6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골리라는 이름의 테스트넷에 적용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테스트넷에 적용이 될 것은 7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링키바이라는 이름의 테스트넷에 적용이 될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죠. 이제 링키바이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인넷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7일 날 테스트넷에 적용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7월 이내에 런던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됨으로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개선안 중에 하나인 EIP1559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1, 2주 사이에 이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그것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EIP1559가 적용이 됐을 경우에 이더의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든 이유는 네트워크의 그 체증 정도, 그리고 뭐 거래량,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데,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스틴 드레이크라는 이름의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예측을 해봤는데, 이 개선안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 하루 이더리움 공급량은 1000이더 인 반면에 소각되는 이더는 6000 이더,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연간 이더 공급 증가율은 마이너스 1.4%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이러한 예측이 맞다면은 분명히 이 EIP1559의 적용은 이더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디파이에 관한 말씀인데, 디파도 여러분 한 요 며칠 사이에 느끼셨을 거예요.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에이브라든지 SNX, 이러한 자산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추측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에이브가 발표한 새롭게 런칭하는 에이브 프로라는 서비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브 프로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해서 런칭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사항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 에이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디테일이 나왔고, 그 이후에 웨비나 참가자들한테 따로 또 이메일을 보내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사항에 의하면은 에이브는 파이어블록스라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랑 협업을 해서 기관 투자가들 전문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할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주로 다룰 자산은 일단은 4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 이더, USDC, 그 다음에 에이브, 이렇게 4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고, 파이어블록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와일리스팅 또는 뭐 KYC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파이어블록스라는 이 커스터디 업체가 대신 제공을 해줘서 기관 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레이어를 형성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이브라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디파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와 있죠. 일단 디파이 펄스에서 보더라도 지금 예치된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2017년부터 꾸준히 이더리움 이코시스템 안에서 예치와 대여 서비스를 쭉 연구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치가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어서 이미 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머니 인스티튜션 라이센스라는 그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법정화폐를 다룰 수 있는,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센스인 거죠. 보통은 뭐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어떤 거래소들, 법정화폐의 입금을 받아야 되는 거래소들에게 주어지는 라이센스인데, 이런 라이센스를 에이브는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에이브가 얼마나 그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저금통 서비스를 위해서 만든 3분짜리 짧은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서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이브 프로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기관 자금이 새롭게 유입이 되는 어떤 게이트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에이브도 물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은 디파이 업계에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어서 에이브 외에 다른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자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디파이 성격상 이게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컴포저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이제 연결 같은 걸 하기가 되게 쉽게 되어 있어서 오픈 소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서비스와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상호 도와가면서 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 프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예치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디파이 생태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이브 프로 런칭 은 굉장히 이 디파이의 향후 성장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작년 5월 달에 폴 트레이더 존스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장이 시작된 것처럼 이 디파이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기관 자금의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디파이 섹터는 지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가장 큰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디파이 생태계가 성장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죠. 그래서 앞으로 디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커질지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